정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자산은 대부분이 집밖에 없습니다. 집 빼놓고는 노후 세대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평생을 일해서 집 하나 장만하고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재산은 전부 집에 묶여 있는데 노후에 뭐 연금도 별로 없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뭐 이 기초 노령연금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노후 생활을 충분히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뭐 제대로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현재까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묶여 있는 돈을 소비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갖다가 이제 출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뉴스테이를 건설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가지고 내수로 연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 또 그 부분의 장단점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요 간단합니다. 영모기지입니다. 모기지라는 것은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한 30년 동안 그 빌린 돈을 갚는 것을 이 모기지 론이라고 그러는데, 영모기지라는 것은 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연금처럼 매달 얼마씩 쓰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받고 살다가 죽고 나면 정산하는 겁니다. 돈이 남으면 이제 자식이 갖고 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영모기지인데, 자, 요즘 뭐 집을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이 노후를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 하나가 달랑 재산이고 쓸 돈은 없고 가난하게 살다가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 그 집은 자식이 갖고 갑니다. 상속세 뭐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담보로 매달 얼마씩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쓰는 것을 일정하게, 그것을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집 가진 사람 중에서 극히 소수, 지금 현재 가입자가 3만 명도 안 됩니다. 자가주택 소유한 고령층 중에서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쓰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일종의 소비 진작책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작년에 64세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가 7,657만원인데요. 그래서 전년보다 11.4%가 늘어서 이 사람들의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즉 집이 있는데 집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아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집만 달랑 하나 있는데 집이 그런 담보로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담보가 걸리게 되면 또 주택연금을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나서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내 집 연금 3종 세트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년 60대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서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 없이 장기적인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기존에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한 5천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자를 얼마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걸 갖다가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이 주택연금으로 바꿔가 내가 한 달에 한 7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집을 담보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은행에 내가 내야 될 이자에서 까는 방식입니다. 즉 받았다가 내는 어떤 형식이죠. 형식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존 주택담보이자보다 이 주택연금을 통해서 받는 이자가 좀 더 나을 거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마음 심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은행에서 목돈을 좀 빌려서 매달 이자를 내는 것보다 그 이자를 그냥 내가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받은 연금 중에서 그냥 일부가 이자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50만 원을 매달 이자로 내야 될 주택담보대출을 했다면, 내가 이 주택연금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 연금을 담보가 없다고 상정하고 집값이 얼마다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70만 원이라면 나는 50만 원을 제한 20만 원을 더 받게 되겠죠. 여기에 당연히
금리에 있어서 이 주택연금으로 하는 이자 환산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환산보다는 좀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 50대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사적 예약 상품을 출시해 우대 금리를 제공받다가 바로 연금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뭐 디딤돌론이라고 해서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장만을 할 때 론 받는 것처럼 뭐 1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집을 구입할 때 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이죠. 그러니까 즉 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은행 대출을 이제 이 주택연금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택연금과 연결된 보금자리론의 이자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이자보다 조금 더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내가 보금자리론을 받는데 즉 이 집을 살려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내가 이걸 갖다 나중에 주택연금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은행하고 합의를 봐놓으면 이자에 있어서 좀 혜택을 받는다. 그러다가 내가 60세가 넘어서면 이제 이건 주택연금으로 전환된다. 그럼 내가 빚을 다 못 갚았다 하더라도 아까 1안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대형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즉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뭐 본인이 장애인이라든지 자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자를 낮춘 우대형 주택연금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즉 우대형 금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포인트 수준을 적용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되 우대 대상은 앞으로 이제 아직 정해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소득과 자산이 취약한 우대 대상인가는 곧 발표한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주택연금은요. 내가 이자를 안 내지만은 이자가 사실 포함되어서 환산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나한테 10년, 20년 동안 돈을 매달 얼마씩으로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줄 때는 내가 미리 예를 들어서 돈을 당겨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 내야 될 이자도 포함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앞으로 20년간 주택연금을 받다가 죽었다면 내가 지금 받는 돈은 나중에 20년 뒤에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자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건데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이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 이자를 굉장히 낮추어서 이자가 낮아지면 내가 받을 돈이 늘어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자, 모기지와 거꾸로입니다. 모기지는 내가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것을 갖다가 원리금을 포함해서 한 30년이든 이렇게 갚는 것. 미국이나 대부분 그렇게 사고 있고 한국도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즘 뭐 이자만 내는 거 거치기간 이런 복잡한 게 생겨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주택연금은 영모기지입니다. 내가 달랑 집 한 평밖에 없어. 이 집을 은행에 맡기고 역으로 이자를 계산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죽을 때까지 돈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내 집값이 3억인데 내가 한 30년 동안 만약에 안 죽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은행이 연금과 연금에 포함된 이자를 연차로 계산을 해서 다 줬다고 하면 더 이상 안 주죠. 그래서 뭐 지금 정부 발표에도 뭐 실제로 많이 갔을 때는 정부가 부담한다는데 어느 은행이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더 많이 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래 이게 주택연금은 항상 죽고 나서 돈이 남는 정도를 설계하고 된 부분입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남은 돈은 어떡하냐? 내가 한 10년만 받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이자와 내 받은 돈을 다 치더라도 돈이 남았는데 그건 자식한테 은행이 정산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원래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런 주택연금에 가입하기에는 집들마다 다 담보 대출이 있어서 어려웠는데 이제 담보 대출이 있는 부분도 연금으로 이렇게 갈아타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이 집을 살 때 보금자리 론을 받는다면
주택연금과 연계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이자를 좀 우대해서 주겠다. 또 아주 재산이 집 한 채밖에 없는 소득이나 자산 조그만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좀 많이 우대해서 받는 액수를 좀 늘려주겠다. 이것이 정부가 발표한 이번에 주택연금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설명해 달라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하고 같이 발표한 게 정부가 그린기 벨트를 풀어가지고 뉴스테이를 많이 짓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뉴스테이, 그린벨트를 활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한 사람입니다. 왜?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 해가지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싸게 해주겠다는데 그린벨트 푸른 집이 최하 8,900만원, 많게는 1,000몇백만원씩 해서 물론 당첨된 사람 중에 자리 좋은 데는 일부 반값이었다 어쩌다 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보금자리 주택은 실제로 굉장히 비쌌고요.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그 정도였다면 저는 가격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평당 한 500만원에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땅값 정도면요. 그런데도 받을 돈 다 받는 게 보금자리 주택인가 해서 결국 보금자리 주택은 허지부지하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뭘로 변했는가 하면 뉴스테이로 변했습니다. 뉴스테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정부가 보급하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주택을 짓기 위한 투자자금, 땅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그래서 집을 지어가지고 처음부터 그것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 임대죠. 연 5% 이내에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월세 임대주택으로 최장 8년까지 거주합니다. 자, 임대료 인상이 좀 제한된다.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장점인데 정부로부터 그린벨트를 풀어서 땅을 받는다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택 자금, 주택 건설 자금도 아마 각종 정부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을 받을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집값의 월세가 전에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있고 거기에 또 별도로 월세를 갖다가 최하 한 60, 70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이 넘는 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부분이라면 결국은 정부가 요즘 아파트 건설을 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건설업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땅이나 건설 자금을 대주고 그래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하는 것이지 이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거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아직 회의가 시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문제, 저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민간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떠넘기면서 민간 기업들에게 공공성이 아니라 돈벌이를 시키는 부분, 이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임대료라든지 그 보증금 부분을 면밀하게 좀 그 기업들이 받고 있는 혜택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예 이 정책은 처음에는 행복주택 공급한다더만은 이제는 뉴스테이로 정책이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서민들을 위한 민영 임대주택 사업인지 아니면 건설업체를 위한 한마디로 새로운 먹이를 던져주는 건지 정부가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